프로 다이어터로서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먹고 싶다고! 이거는 아주 나약한 우리를 가둬두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쉐입을 빨리 만드는 거는 확실히 좋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일단 사과를 좀 먼저 받으실래요? 죄송합니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을 안 찍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찍으려고 했어요. 진짜 안 찍으려고 했어요. 저 진짜로 제 친구가 우정 바디 프로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가 찍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정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0 몇 킬로까지 빼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제 몸무게에서 한 3kg 뭐 요 정도쯤 그냥 좀 덜어내서 살짝 준비를 그냥 해서 운동복을 입고 찍자. 캐주얼하게 이제 한입 두말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면목이 없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또 다시 감량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진짜 너무 매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맨날 겨울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프로 다이어터가 맞아요. 프로 유지어터는 못 되는 것 같고 비수기가 된다고 하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살이 야금야금 쪄가지고 많으면 한 5kg 정도 찌는 것 같고 여름에는 또 거의 한 4, 5kg 정도를 감량을 또 합니다. 찌고 빼고 어쨌든 빼는 거잖아요. 프로 다이어터로서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얘기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시리즈로 이렇게 쭉 올려놓을 테니까 카드 링크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새로 알게 된 여러분들이 진짜 살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꿀팁들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체득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는 말로 내뱉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이어트는 먹고 싶은 자아와 먹기 싫은 자아가 싸우는, 그리고 운동하기 싫은 자아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무슨 분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두 자아가 싸울까? 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먹기 싫은데 먹고 싶은데 먹기 싫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밝혀진 게 뇌의 구조가 그렇대요. 뇌가 딱 이렇게 있으면 전두엽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전두엽이 있고 그 안에 변연계 안에 편두체가 있는데 뇌의 그 두 부분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담당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전두엽과 먹고 싶다고 라고 하는 편도체 변연계와 두 부분 간의 싸움인데 두 뇌 중에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그거의 싸움으로 우리 행동의 결정이 나는 건데 전두엽이 우리를 컨트롤을 해야지 우리가 야식을 참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되는 거래요. 그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전두엽 내에 브로카라는 언어 중추형, 너무 어려운 얘기죠.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다 나보다 똑똑하니까. 전두엽 안에 언어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쪽에 힘이 딱 실리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순간 이성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진짜 실제로 해봤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일어나야겠다, 잘 잤다 한다거나 이제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소리를 내서 내뱉는 거예요. 먹을 때에도 원래 먹어야 되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을 내려놓고 잘 먹었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소리를 내고 저희 박수 쳤어. 잘 먹었다, 훌륭한 식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프레시가 되기도 하면서 야금야금 더 먹는 게 없어지고 아침에 운동을 가는 것도 좀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로 내뱉어서 제가 듣고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뇌의 언어 중추 영역이 대뇌에 있어서 우리 행동을 좀 이성적으로 바꿔준다, 의지를 행동으로 할 수 있게 바꿔준다 라고 하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의지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습관들이나 일들이나 이런 게 있어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행동심리에서 배운 건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대요. 예를 들어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밥을 다 먹었으니까 양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 그 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행동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행동을 바꾸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는 아주 나약한 우리를 가둬두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쓰고 있는 건데 아주 변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호시국 때문에 진짜 운동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요가 학원이나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쉬고 싶지 않았는데 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운동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을 두는 거예요. 헬스, F45, 요가 하고 있고 달리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요가를 하는 시간에 요가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뭐 헬스를 간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때 헬스만 할 때는 오늘 운동을 갈까 말까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오늘은 뭘 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메인은 있어야 돼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빠지는 경우가 없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메인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꼭 하나 운동보다는 한 개만 더 보험으로 들어 놓으시고 요즘 시국에는 운동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나만 하냐? 돈이 썩어나냐? 너는 그게 일이니까 투자할 만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번 겨울에 운동을 안 하고 좀 쉬어봤거든요. 뭐 쉬려고 쉰 건 아니고 제가 게을러져가지고 그래봤더니 야식을 한 4번만 먹어도 10만 원이 그냥 깨져요. 만약에 술자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번만 해도 10만 원 그냥 깨집니다.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근데 요가가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됐고 헬스는 2달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F45나 요가나 이런 거는 횟수제로 끊어두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DM으로 어떤 운동이 잘 맞을까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쉐입을 만든다고 하죠. 쉐입을 빨리 만드는 거는 확실히 헬스가 좋아요. 그리고 지방을 빼려고 하는 거는 확실히 달리기, 유산소가 좋고요. 그리고 폭식, 외로움으로 식사 드시는 분들 있죠. 감정적으로 뭐 드시는 분들, 저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가가 진짜 추천입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약간 유연성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요가 다 따라 하실 필요 없거든요. 힘들다 하면은 좀 쉬었다 해도 괜찮으니까 그 분위기가 되게 사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위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가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요가. 그리고 체형이 많이 삐뚤어져 있다. 나는 일단 체형 교정 그리고 이렇게 바른 자세나 라인을 예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라테스가 잘 맞는 것 같고 요가나 필라테스는 체지방을 막 연소를 많이 시켜주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만큼이나 괜찮은 내가 파워 2인데다가 나는 약간 에너지가 좀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F45도 엄청 추천합니다. 진짜 한 45분 정도 운동하는데 45분 진짜 막 웃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진짜 후딱 가고요. 그 대신에 기초 체력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기초 체력은 사실 늘리는 거니까 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올렸었지만 배가 진짜 살이 많이 쪘어요. 허리살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쪘어요. 저뿐만 아니라 뱃살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뱃살의 주범은 3개인데 빠르게 얘기해볼게요. 술, 단 음식, 먹는 약. 술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저같이 이게 당이 들어가 있는 와인을 좋아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거의 직방이지 않아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맹님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당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뱃살이 많이 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약간 경험적으로 제가 단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으면 진짜 바로 다른 데도 찌기는 한데 다른 데는 약간 덜 찌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바로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당분도 좀 영향이 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웬만해서는 안 먹으려고 하지만 진짜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무설탕 제품이나 대체품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먹는 양이 아무리 뭐 방울토마토건 고구마건 뭐 그래도 먹는 양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배통이 이렇게 커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전체적인 옆통이나 이런 데가 확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단 거랑 술을 먹으면 이렇게 앞이 나오고 먹는 양이 많아지면 이 옆통이 커져요. 인스타로도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특히나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얼굴이 어떻게 안 상할 수가 있냐? 넌 얼굴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제가 살이 쪘을 때의 생활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야식도 많이 먹고요. 이제 술자리도 많이 나가고 건강하지 않는 음식들 위주로 먹고 튀김 그런 거를 많이 먹어서 그때가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생활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샐러드나 통곡물, 몸에 좋은 것들 있죠. 단백질들 중에서도 막 생선이나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골고루 먹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영양제거든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양제를 진짜 꼬박꼬박 챙겨 먹고 뭐 이런 것들 뭐 몸에 좋다는 것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다 챙겨 먹어요. 우리가 고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생으로 굶어서 그래요. 말 그대로 진짜 안 되게 생활을 하면 안 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너무 급하게 살을 빼시면 안 됩니다. 수분 조절 많이 하고 급하게 살 빼고 이러면 진짜 얼굴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좀 천천히 빼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건강한 음식들로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웨이트 하다 보면 인상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인상 절대 쓰면 안 돼. 그게 이렇게 굳어서 내 표정이 되고 내 인상이 되고 내가 되는 거니까 제가 푸사오 할 때 엄청 웃으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약간 원래 성격이 그러기도 한데 아니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계속 너무 힘든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좀 웃는 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막 너무 힘들잖아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들 늘 얘기를 하지만 향을 피운다거나 룸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힐링시켜주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몸도 내 멘탈도 건강할 수 있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꽤 많이 하는 편이고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딱 봤을 때 쟤 고생한다 라기보다는 쟤 요즘에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전에 과자도 많이 먹고 짠 거를 막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엄청 부었었어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붓고 빠지고가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탄력이 얼굴에 진짜 떨어져요. 우리 풍선도 좀 그렇잖아요. 불었다가 바람 빼고 불었다가 바람 빼고 하면 탄력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얼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붓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유지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3개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눈바디나 체중계나 이런 게 강박을 좀 일으킨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안 하면 오히려 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거울을 치웠다가 다시 거울을 두고 눈바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체중계도 고장났는데 그때마다 꼬박꼬박 재기 시작을 했고 플레이팅을 진짜 천천히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좀 다스리고 이렇게 정성을 쏟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플레이팅도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대체품은 무조건입니다. 곤약 젤리나 뭐 다이어트 빵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다이어트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전에 태어났다면 저는 다이어트를 못 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애주가 여러분들 곤약 젤리를 집에 많이 갖다 놓으십시오. 대저토마토, 오이, 당근 이런 것들을 집에 거의 냉장고에 막 꽉꽉 채워놓고 술자리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갖다 놓으면 또 먹거든요. 제 친구들도 야, 이런 거 왜 먹어? 하고 야 오이가 제일 깔끔하고 제일 맛있다면서 뭐 먹는 중간에 꼭 오이를 하나씩 먹더라고요. 저 친구 다이어트 안 하는 친구들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입 두말러가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다른 브이로그나 다른 얘기들은 꾸준히 나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예쁜 사진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